안녕하세요. 저는 의학 전문 기자이자 의사인 홍해걸입니다. 몸에 좋다고 알려진 강황가루, 만약 성질을 모르고 무턱대고 드셨다면 그것은 사실상 길바닥에 흙을 퍼먹는 것과 생물학적으로 큰 차이가 없으면 커옵니다. 지금 여러분의 식탁 위에 혹은 찬장 깊숙한 곳에 노란색 강황가루통이 놓여 있지는 않으신가요? 몸속의 만성염증을 뿌리 뽑아주고 지긋지긋한 뱃살까지 태워준다는 말에 그 쓰고 텁텁한 맛을 꾹 참아가며 매일 약처럼 챙겨 드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렇게 몸에 좋다는 것을 몇 달, 아니 몇 년을 챙겨 먹었는데 왜 나의 무릎 관절은 여전히 비만 오면 쑤시고 아침마다 손가락 마디마디는 뻣뻣하게 굳어 있으며 뱃살은 요지부동일까요? 오늘 이 영상을 보게 되신 여러분은 정말 행운입니다. 강황 섭취에 대한 의학적 오해를 바로잡고 흡수율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알게 되신다면 잃어버린 건강을 되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의 건강한 혈관과 관절을 위해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제가 더 유익한 의학 정보를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던 70대 초반의 김영호 어르신 이야기를 통해 임상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진단해 보겠습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부터 평생 산을 사랑하셨던 분인데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해 무릎 연골이 심하게 마모되어 그 좋아하던 등산을 더 이상 갈 수 없게 되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건강 프로그램에서 강황 속 커큐민 성분이 관절 염증 억제에 탁월하다는 방송을 보시고는 그날부터 정확히 1년 동안 정말 지독할 정도로 성실하게 강황 섭취를 실천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등산용 물통에 생수를 가득 붓고 강황 가루 한 숟가락을 타서 꿀떡꿀떡 마시고 하루를 시작하셨던 것이죠. 환자분의 정성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1년 뒤 추적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혈액 내 염증 수치인 시 RP 수치나 무릎의 통증 척도는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위내시경 결과 위점막이 자극을 받아 미란성 위염소견이 관찰되었고 속이 더부룩하고 쓰린 소화기 증상만 새로 얻어서 오셨습니다. 김 어르신은 저에게 박사님, 방송 의사들이 하는 말 다 거짓말 아닙니까? 내가 1년을 하루도 안 빠지고 먹었는데 어떻게 몸이 더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까? 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저는 김 어르신의 손을 잡고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강황이라는 식재료 자체에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다만 어르신께서는 지난 1년 동안 귀한 금가루를 그냥 하수구에 쏟아버리고 계셨던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 김 어르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 90% 이상이 김영호 어르신과 똑같은 생화학적 실수를 범하고 계십니다. 강황의 핵심 유효 성분인 커큐민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과 항염증 작용을 하는 이른바 염증 잡는 도깨비 방망이인 것은 의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녀석은 생체 이용률 측면에서 아주 까탈스러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단순히 물에 타서 마시는 행위는 우리 몸의 소화기관이 이것을 영양소가 아닌 그냥 노란색 돌멩이나 이물질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소장 점막의 융털에서 흡수되지 않고 대장을 거쳐 그대로 변으로 배출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수성이라는 화학적 성질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 배우셨겠지만 물과 기름은 절대로 섞이지 않습니다. 강황의 커큐민은 대표적인 지용성, 즉 기름을 좋아하는 성질을 띠고 있습니다. 물 한 컵에 참기름 한 숟가락을 넣고 아무리 세게 흔들어도 섞이지 않고 둥둥 뜨는 현상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강황가루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에 타서 드시면 위장 내의 위산과 소화효소들이 가득한 수용성 환경에서 강황 입자는 물과 섞이지 않고 따로 놀게 됩니다. 결국 장 점막의 지질 이중층을 통과하지 못하고 겉돌다가 배설되는 것이죠. 김영호 어르신이 1년 내내 드신 것은 강황의 영양분이 아니라 흡수되지 못한 노란색 식이섬유 찌꺼기였던 셈입니다. 비싼 돈을 주고 사서 그저 장 청소만 시키신 꼴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범하고 있는 첫 번째 실수이자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설령 여러분이 강황을 아주 잘 챙겨 먹어서 장에서 간신히 아주 미량을 흡수시켰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 커큐민 분자가 혈관을 타고 어디로 갈까요? 바로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인 간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간 문맥을 타고 간으로 들어간 커큐민은 여기서 또 한 번의 거대한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간은 외부에서 들어온 낯선 물질을 적으로 간주하여 해독하려는 성질이 매우 강합니다. 우리가 섭취한 영양소가 전신 순환혈로 들어가기 전에 간에서 먼저 대사되어 제거되는 현상을 의학 용어로 초회 통과 효과 (First Pass Effect)라고 합니다. 간 입장에서 커큐민은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같은 익숙한 필수 영양소가 아니라 빨리 처리해서 내보내야 할 이물질인 제노바이오틱스, 엑세노비오틱스로 인식될 뿐입니다. 그래서 간이라는 깐깐한 검문소에서 입구컷을 당해버립니다. 간이 커큐민을 보자마자 이건 우리 몸에 필요한 게 아니니 당장 내보내라며 대사 과정을 통해 수용성 물질로 바꾸어 담즙이나 소변으로 배출시켜버립니다. 실제로 강황을 가루째 숟가락으로 퍼서 드신 후 혈중 농도를 측정해보면 유의미한 수준의 커큐민이 거의 검출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수두룩합니다. 입으로 들어갔으나 혈액에는 남지 않는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인 셈입니다. 세 번째로 많이 하시는 실수는 바로 식물학적 분류인 강황과 울금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재래시장에 가보면 상인분들이 울금이랑 강황이랑 같은 것이라고 하시면서 파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모습도 비슷하고 잘라 놓으면 단면의 색깔도 노라니까 일반인들은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의학적으로나 영양학적으로나 이 둘은 기원 식물부터가 다르며 체내에서 작용하는 기전도 완전히 딴판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강황은 뿌리줄기 알히솜의 부위이고 성질이 따뜻하여 혈액 순환을 돕습니다. 반면에 울금은 덩이뿌리 튜버 부위이며 성질이 차갑습니다. 따라서 평소 손발이 차거나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 소음인 체질의 어르신들이 차가운 성질의 울금을 장기 복용하시면 복통이나 설사 같은 위장장애를 겪으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핵심 성분인 커큐민의 함량 차이입니다. 진짜배기 강황의 커큐민 함량은 울금보다 적게는 몇 배에서 많게는 10배 가까이 높다는 분석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울금이 훨씬 저렴하고 국내 재배가 용이하여 구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싼 가격에 이끌려 울금을 사서 드시는데 냉정하게 의학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대하시는 한겸 효과는 강황의 10분의 1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1년을 드셔도 남들이 한 달 먹은 효과조차 보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가 좀 되시나요? 강황은 본래 기름 성분이라 물에 녹지 않아 흡수가 안 되고 간신히 흡수되어도 간의 대사 과정에서 쫓겨나며 그마저도 커큐민 함량이 낮은 울금을 드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러니 무릎 통증이 사라질 리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인류 역사상 향신료를 가장 오랫동안 사용해온 인도 사람들은 이 까다로운 강황의 생체 이용률 문제를 아주 지혜로운 조리법으로 해결했습니다. 실제로 인도에 놓인 알츠하이머 치매 발병률은 전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많은 분들이 카레를 많이 먹어서 그렇다고 알고 계시지만 단순히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들은 강황을 절대생으로 혹은 물에 타서 먹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아주 특별한 생화학적 부스터를 사용하여 흡수율을 무려 2000%, 즉 20배나 끌어올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동안 잃어버린 일, 연애 시간과 건강을 되찾아드릴 구체적인 솔루션을 제시하려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강황의 치명적인 흡수율 문제를 해결하고 단 3일 만에 내 몸을 살리는 기적의 보약으로 탈바꿈시키는 과학적 원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강황과 찰떡궁합 인식재료세가 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재환자였던 72 세기 명회 오르신 노무룹을 탁치 묘감탄 하셨던 하루 3번의 황금 섭취 루틴까지 명쾌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기대되신다면 주변의 관절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지인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잘못된 방법으로 돈 낭비, 시간 낭비하지 않게 도와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친구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친구의 무릎 연골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핵심에 접근해 보겠습니다. 강황을 드시면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행동, 지금 당장 그 물통부터 내려놓으십시오. 그렇게 드시면 10년을 드셔도 간만 고생하고 한겸 효과는 제로에 수렴합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던 강황 섭취를 멈추고 흡수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강황을 혼자 보내지 말고 든든한 생화학적 보디가드 2명을 붙여서 보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보디가드, 바로 우리 주방에 흔히 있는 후추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식당에서 설렁탕이나 순대국을 먹을 때 무심코 후추를 톡톡 뿌립니다. 단순히 잡내를 없애기 위함인 줄 알았던 이 행동이 사실은 조상님들의 놀라운 생리학적 지혜였습니다. 후추 속에 들어있는 매운맛을 내는 피페리나 화산이라는 알칼로이드 성분이 우리 몸속에서 아주 놀라운 생화학적 반응을 일으킵니다. 아까 제가 간이 강황의 커큐민을 이물질로 보고 대사 과정을 통해 밖으로 쫓아낸다고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시나요? 이것을 전문 용어로 글루쿠론산 포합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후추가 강황과 함께 체내로 들어가면 상황이 완전히 역전됩니다. 후추의 피페린 성분이 간의 대사 효소 활동을 일시적으로 억제하여 간이라는 검문소 앞에서 잠시만요 하고 문을 걸어 잠그는 문지기 역할을 수행합니다. 간이 커큐민을 분해하여 배출하려는 작용을 피페린이 막아줌으로써 커큐민이 혈액 속에 오랫동안 머물며 온몸의 염증 부위로 이동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효과냐 하면 미국과 인도의 대학 공동 연구진이 진행한 임상실험 결과가 이를 증명합니다. 강황만 단독으로 섭취했을 때와 후추를 같이 섭취했을 때의 혈중 농도를 비교했더니 생체 이용률이 무려 2000%가 증가했습니다. 2000%입니다. 무려 20배라는 뜻입니다. 강황가루 위에 무심코 뿌린 후추 몇 알이 내 몸에 흡수되는 유효 성분의 양을 20배나 뻥튀기 해주는 기폭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김영호 어르신이 이 설명을 듣고는 무릎을 치시더군요. 아니, 부엌에 굴러다니는 그깟 후추가 그런 보물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말이죠. 하지만 후추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두 번째 보디가드를 소개합니다. 바로 기름, 즉 양질의 지방입니다. 앞서 강조했듯이 강황의 커큐민은 지용성, 즉 기름을 좋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한 손님인 강황을 모시려면 그에 걸맞은 전용 리무진을 보내야 하는데 그 리무진이 바로 기름입니다. 우리가 강황을 기름과 섞어서 섭취하면 미세한 지방 입자가 커큐민 성분을 부드럽게 감싸는 미셀 구조를 형성합니다. 이렇게 기름 코팅이 된 강황은 소장 점막의 지질층을 아주 매끄럽게 통과합니다. 마치 미끄럼틀을 타듯이 세포막을 뚫고 혈관으로 직행하는 것입니다. 이때 어떤 기름이 좋을까요? 집에 있는 식물성 기름이라면 대부분 좋습니다. 올리브유도 좋고 우리 한국인에게 익숙한 들기름도 훌륭합니다. 특히 저는 코코넛 오일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코코넛 오일 속에 풍부한 중쇠지방산 MCT이라는 성분은 소화 흡수 속도가 매우 빨라 강황의 커큐민을 뇌세포까지 신속하게 배달해주는 특급 배송 열차 역할을 합니다. 뇌의 혈액 장벽 BBB를 통과하여 뇌신경 염증을 줄여주기 때문에 치매 예방을 목적으로 하신다면 코코넛 오일과의 조합이 최상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비법, 바로 열입니다. 인도 사람들은 강황을 절대 날로 먹지 않습니다. 항상 기름에 볶거나 뜨거운 열을 가해서 카레라는 요리 형태로 섭취합니다. 이것이 생체 이용률을 높이는 결정적인 열쇠입니다. 상온에서의 커큐민 분자는 단단하게 뭉쳐있는 결정 구조를 가지고 카이스타모만고리로 옵니다. 하지만 여기에 열을 가하면 커큐민 입자가 에너지를 받아 구조가 느슨하게 풀립니다. 물에도 잘 안 녹고 기름에도 깐깐하게 굴던 녀석이 열을 받으면 성질이 유순해지면서 우리 몸에 쏙쏙 들어오기 좋은 형태로 변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가루를 찬물에 타 드시는 것은 최악의 섭취법이고 기름에 볶거나 최소한 뜨거운 물이나 따뜻한 우유에 타서 드시는 것이 정답인 겁니다. 정리해볼까요? 강황이라는 주인공, 후추라는 문지기, 기름이라는 리무진, 그리고 열이라는 촉매제, 이 네 박자가 딱 맞아떨어져야 비로소 내 몸에 만성 염증이 잡히고
관절 통증이 사라지는 임상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김영호 어르신은 이 생화학적 원리를 깨닫고 나서 섭취 방법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맛없는 생수 대신 따뜻한 우유에 강황 한 티스푼, 후추 톡톡, 올리브유 한 방울 이렇게 드시기 시작했죠. 처음엔 이게 무슨 괴상한 조합인가 하셨지만 며칠 드시더니 고소하고 속도 편하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딱 3개월이 지났을 때 과연 어떤 의학적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그 놀라운 결과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당장 따라 하실 수 있는 구체적인 하루 실천법은 다음 파트에서 낱낱이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언제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시간표까지 딱 짜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고 계신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제가 더 심도 있는 의학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메모지와 펜을 꺼내십시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김영호 어르신의 24시간 강황 황금 루틴을 처방해드립니다. 복잡한 것은 딱 질색이시죠? 아주 간단합니다. 딱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침에는 마시고 저녁에는 뿌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침 공복에 마시는 황금 라떼입니다. 이것이 김영호 어르신이 가장 효과를 많이 보신 비법이자 흡수율 끝판왕 레시피입니다. 만드는 법은 정말 쉽습니다. 전자레인지에 우유 한 컵을 1분 정도 따뜻하게 드십시오. 우유가 소화 안 되는 분들은 두유도 좋고 아몬드 우유도 좋습니다. 우유 속의 유지방이 커큐민의 흡수를 돕는 용매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맹물보다는 훨씬 유리합니다. 여기에 강황 가루 딱 1티스푼을 넣으세요. 밥숟가락이 아닙니다. 작은 커피 티스푼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보디가드들을 불러와야죠. 후추통을 꺼내서 가볍게 서너 번 톡톡 털어 넣으시고 마지막으로 올리브유나 코코넛 오일 1티스푼을 섞어 주십시오. 처음에는 노란 기름이 둥둥 뜨고 색깔도 샛노란 것이 마치 미술 시간의 물통 같아서 시각적으로 거부감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눈 딱 감고 한 모금만 드셔보십시오. 따뜻한 우유의 고소한 풍미가 강황 특유의 쓴맛과 흙냄새를 부드럽게 감싸주고 후추의 알싸한 향이 느끼함을 잡아주어 의외로 맛의 밸런스가 훌륭합니다. 이것을 아침 공복에 한 잔 드시면 밤새 공복 상태로 비워져 있던 위장관의 점막 세포들이 노란 커큐민 샤워를 하면서 깨어납니다. 우유 자체에 포함된 유지방과 추가로 넣어준 오일 덕분에 담즙 분비가 활성화되고 활성화되고 이 타이밍이 바로 생체 이용률이 최고조로 올라가는 골든타임입니다. 두 번째는 저녁 식탁의 비밀 병기, 강황밥과 강황 시즈닝입니다. 매번 따로 챙겨 먹기 귀찮으신 분들에게 강력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밥을 지으실 때 쌀 위에 강황 가루 1티스푼 그리고 들기름 1큰술을 둘러서 취사 버튼을 누르십시오. 밥솥 뚜껑을 열면 황금색 윤기가 좌르르 흐르는 영양밥이 완성됩니다. 밥을 짓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온의 증기가 강황의 입자를 부드럽게 만들고 쌀의 전분과 들기름이 어우러져 소화 흡수가 용이한 형태로 변합니다. 그리고 반찬을 드실 때 특히 고등어 구이나 제육볶음 같은 기름진 동물성 단백질을 드실 때 후추를 뿌리듯이 강황 가루를 살짝 뿌려서 드십시오. 육류의 포화지방과 강황이 만나면 서로 돕는 상생 효과가 일어납니다. 육류의 산성 성분을 중화시켜 소화도 잘 되고 기름진 음식 섭취로 인한 혈중 콜레스테롤 산화도 막아줍니다. 김영호 어르신은 이렇게 아침엔 라떼, 저녁엔 강황밥으로 식단 패턴을 바꾸시고 딱 3개월을 드셨습니다. 그 임상적 결과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정기검진 날 진료실에 들어오셔서 제 앞에서 보란듯이 스쿼트 시범을 보이셨습니다. 예전에는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무릎을 부여잡고 신음소리가 절로 나오던 그 다리가 이제는 부드럽게 굽혀지고 펴진다고 하십니다. 덤으로 만성적인 속쓰림도 사라지고 늘 가스가 차서 더부룩하던 복부 팽만감이 해소되어 속이 너무 편안해졌다고 아이처럼 좋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이 아니라 인체의 생화학적 기전을 정확히 이해하고 제대로 섭취했을 때 일어나는 몸의 정직한 변화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무턱대고 드시기 전에 반드시 의학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금기사항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내 몸에 맞지 않으면 독이 되는 법입니다. 제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그리고 절박하게 물어보시는 질문 딱 3가지에 대해
시원하게 의학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많이 먹을수록 효과가 좋은 거 아닙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아닙니다. 강황 섭취에 있어서는 과유불급이라는 사자성어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양리학적으로 모든 유효 성분은 적정 용량을 초과하면 독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루 권장 섭취량은 티스푼으로 한두 개, 무게로는 쌈 g에서 5g 정도가 딱 적당합니다. 몸에 좋다는 욕심에 밥숟가락으로 듬뿍 퍼서 드시면 위장 점막이 과도하게 자극받아 위경련이 일어나거나 심한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간과 신장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대사 용량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상이 들어오면 그것은 영양소가 아니라 처리해야 할 독소로 작용하여 오히려 간 수치를 높이는 역효과를 낼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담석이 있는데 먹어도 됩니까? 이 부분은 정말 주의하셔야 하며 별표 5개를 쳐야 할 만큼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강황의 커큐민은 이담작용, 즉 담낭을 수축시켜 담즙 분비를 강력하게 촉진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에게는 소화를 돕는 좋은 작용이지만 담낭이나 담관에 결석, 담석이 있는 분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담낭이 강하게 수축하면서 돌이 움직여 담관 입구를 막아버리면 출산의 고통에 버금간다는 급성 담낭염이나 췌장염으로 이어져 응급실에 실려가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담석증 진단을 받으셨거나 담독의 질환이 의심되는 분들은 강황 섭취를 삼가시거나 반드시 주치의와 먼저 상의하신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요로결석이 걱정되는데 괜찮을까요? 강황에는 시금치처럼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꽤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옥살산이 체내의 칼슘과 결합하면 수산칼슘석이라는 뾰족한 결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요로결석으로 고생하신 적이 있는 분들은 재발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정 드시고 싶다면 평소보다 물 섭취량을 2배 이상 늘려서 소변을 통해 옥살산이 씻겨 나가도록 하거나 칼슘이 풍부한 우유와 함께 섭취하여 장내에서 옥살산과 칼슘이 미리 결합하여 대변으로 배출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머릿속에 건강한 강황 섭취의 알고리즘이 그려지시나요? 아침에는 따뜻한 황금 라떼 한 잔, 저녁 밥상에는 기름진 반찬과 함께, 그리고 욕심내지 말고 하루 한두 티스푼. 왜 어렵죠. 파사하기 보지 않으신 넥 지나의 사이트 아마 좋을까. 이 작고 사소해 보이는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10년 뒤 근골격계 건강과 뇌 건강을 결정짓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냉장고 문을 열어서 우유와 강황가루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내일 아침부터 당장 실천해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실천이라고 2글자만 딱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그 다짐이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도록 제가 댓글을 보며 마음으로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댓글창에 실천이라는 글자가 가득 차면 저도 의사로서 더 큰 보람을 느끼고 신이 날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강황에 대한 의학적 진실을 함께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핵심 내용을 여러분의 햄에 사진 찍듯이 딱 저장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화학식은 다 잊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3가지 원칙만큼은 냉장고 문에 포스트잇으로 붙여두고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강황을 절대 맹물에 타서 드시지 마십시오. 물에 탄 강황은 내 몸을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1년을 마셔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둘째, 강황의 평생 단짝은 후추와 기름입니다. 강황 가루가 있는 곳에는 무조건 후추통과 기름병이 세트처럼 따라다녀야 합니다. 후추가 간의 해독 문을 잠시 닫아주고 기름이 강황을 안전하게 모셔다주는 리무진 역할을 한다는 사실, 이제는 확실히 아시겠죠? 셋째, 생으로 드시지 말고 열을 가하십시오. 따뜻한 우유에 타거나 밥을 짓거나 볶음 요리에 넣어서 강황을 살짝 익혀주세요. 그래야 깐깐한 강황의 분자 구조가 순해져서 우리 몸에 넙죽 안깁니다. 며칠 전 제 진료실로 문자 한 통이 날아왔습니다. 바로 김영호 어르신이었습니다. 사진을 한 장 보내주셨는데 1년 전만 해도 무릎이 아파서 포기하셨던 북한산 백운대 정상 비석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계신 얼굴이 얼마나 보기 좋던지요. 사진 밑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사님, 이제 무릎이 내 말을 듣습니다. 남은 인생은 이 튼튼한 다리로 좋은 곳 많이 보러 다니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비싼 돈 들여서 산삼이나 녹용을 먹는 것만이 건강 관리가 아닙니다. 우리 주방에 있는 흔하디 흔한 식재료라도 그 성질을 제대로 알고 의학적으로 올바르게 섭취하면 그게 바로 수백만 원짜리 보약보다 더 값진 치료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세월 동안 잘못된 방법으로 강황을 드셨다고 너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당장 바꾸면 됩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부터 후추통을 꺼내 들고 가족들의 혈관 건강을 지키는 현명한 식탁 위의 의사가 되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100세 인생을 위해 저 홍해걸도 늘 연구하고 고민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관절과 혈관 건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제가 더 좋은 의학 영상을 만드는데 가장 큰 영양제가 됩니다. 지금까지 의학 전문 기자 홍해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